네, 흡연이 당연히 몸에 건강에 안 좋은 건 다들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만 오늘 코로나19 국면에서도 이 흡연이 기저질환에 포함된다. 이런 발언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증상 발생 전에 전파 가능성을 보다 면밀하게 추적하기 위해서 관련 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접촉자의 조사 범위를 종전 증상 발생 전 하루에서 발생 전 이틀까지로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의 흡연자도 추가해서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백 교수님, 빠르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흡연, 코로나 고위험군의 연령대 기저질환 쭉 있는데 여기 특수 상황에 비만 임신부 흡연이 들어갔습니다. 이미 역학적으로도 다 알려졌던 이야기고 예. 이탈리아의 경우에서도 수십 년간 흡연한 사람들의 사망률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이 흡연이라는 것은 우리 호흡기의 손상을 엄청나게 많이 일으키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사망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기저질환일 수 있습니다. 예, 흡연은 폐, 건강에 백해무익이란 말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코로나19도 예외는 아니니까 담배 이번 기회에 끊으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목욕탕 가끔 가시죠? 저도 가끔 다녔었는데 목욕탕은 죄가 없다 이렇게 이름을 달아봤습니다. 자, 정은경 질병관리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한번 듣고 가시겠습니다. 지인들이 그 목욕탕에서 만나서 긴밀하게 대화도 나누시고 그러셨기 때문에 이제 전염이 된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욕탕은 더 전파가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는 마스크도 못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목욕탕은 잘 안 갔거든요. 자, 백 교수님, 강원도 철원에서 오늘까지 접촉했던 이 처음에 66세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고 목욕탕에서 2명한테 옮겼고 그다음에 7세 여성한테 또 옮겼는데 남편까지 해서 총 벌써 5명이 한 목욕탕에서 감염이 됐습니다. 밀폐된 실내 공간이라는 거 분명히 맞는 말이고 예. 목욕탕 안에서 감염됐다기보다는 그 밖에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탈의실 같은 데 분명히 감염되었어요. 저렇게 화면에 나오는 저런 식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저거는 이제 사우나 안의 그림인 것 같은데 예. 저 사우나 안에서 감염되는 경우는 아마 많지 않을 겁니다. 온도가 나무 의자인 거 봐서는요. 바깥에 큰 공간이 그러니까 바깥에 휴게실인 탈의실 같은 경우에 앉아서 얘기도 하고 또 장시간 앉아 있고 저기서 마스크 쓰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또 간접 접촉이 일어날 확률이 많이 있고 그 안에는 헤어드라이어라든지 화장품 같은 것들을 다 공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 가지 문제점이 그럼 환기라든지 소독을 잘하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목욕탕이든지 사우나든지 찜질방이든지 이런 데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은 시기인 것 같고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 얼마든지 갈 수 있겠습니다만 환기 소독 또는 여러 가지 공용 물품들을 같이 쓸 수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의 접촉은 아주 위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탕 안에 들어갔을 때 막 수증기 올라오고 뜨거운 물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침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거를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없는 그거는 거의 감염력은 없을 수밖에 없는 거지. 그것이 다시 호흡기로 들어와야 되는데 우리 피부로는 감염이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실제로 목욕탕 안에서 감염되었다기보다는 밖에서 감염되었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죠. 어쨌든 환기가 안 되는 구조기 때문에 당분간은 사회적 거리두기 4월 19일까지를 연장했죠. 그때까지는 목욕탕, 사우나 가는 거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겁니다. 3일 만에 6kg이 빠져. 다이어트하는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자, 미국의 유명 앵커, CNN 앵커가 지금 확진이 돼서 자가격리 중입니다. 지금 화면에 있는 모자를 쓴 사람이, 왼쪽에 있는 모자를 안 쓴 앵커인데 굉장히 아프고요. 식은땀이 나고 몸무게가 쭉쭉 빠진다고 합니다. 저 주지사 동생인데요. 이름이 같고 이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으면서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한이 많이 나고 힘들고 하면서 아주 100kg 이상 되는 거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힘든 스트레스에 의해서 체중이 많이 빠진 것으로 보여서 이거 자체가 그렇게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실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얼마나 힘든가 하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증상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면 어떤 분은 되게 맞은 것처럼 아프다는 분들도 계셨고요. 어떤 젊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 코의 냄새를 못 맡는다라는 또 증상을 호소하기도 했거든요. 그게 이 환자들 중에서 약 15, 증상을 나타내는 환자들 중에서는 한 15% 정도
정도는 이 냄새를 못 맡고 또 미각도 상실되는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고가 되고 예. 있어서 이것도 중요한 증상의 하나로 지금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말씀. 그렇습니다. 예. 예. 다양하게 나타나고 증상이 없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최근에 이 발표된 역학조사로는 이런 증상도 있다는 것을 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원고에 준비 안 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 스웨덴에서 지금 실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감염되면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밖에도 나가서 밥도 먹고 사람들 만나서 학교도 가고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괜찮습니까? 이거 영국에서도 처음에 얘기했다가 철회한 방침인데, 방역 예. 방침인데, 이건 방역을 안 하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것이거든요.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인 사람들이 피해가 막심하게 갈 수가 있고, 사망할 수 있다는 사망할 거죠. 수가 예. 있고,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지금은 안전해 보이긴 할지 몰라도, 이 뭐 가족들의 그 1인 가족이 많고 뭐 여러 가지 예. 장점은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침은 방역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여튼 브라질도 저렇게 따라가겠다고 하는데 과연 자칫하다가 불꽃이 튀기면서 굉장히 많은 사망자, 확진자가 나올까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뭐 스웨덴의 실험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